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22분입니다. 장이 끝났고요. 네,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봉은 7거래일 지났나요? 7거래일. 그러면 35%? 35%예요, 거래량. 그러면 지금 거래량은 정상치입니다. 예,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적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대충 선들을 한번 그어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331.42 정도, 그 다음에 321.64, 318.83, 311.37. 자, 321.64는 이격 볼벤 20하단선이고, 318.83은 볼벤 5하단선입니다. 그리고 311.37은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이요. 그러니까 아직 20하단선까지는 안 갔고, 나머지 선들은 다 터치를 했습니다. 321.64는 매도의 금지선이에요. 매도의 금지선. 그러니까 저 수치 아래로는 월봉으로는 매도 못해요. 다른 봉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봉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월봉으로는 못합니다. 자, 어제 연봉으로 314 찍었죠? 네, 314 찍었습니다. 요거 찍고 튕겼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거 찍는 순간 제가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일단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튕길지 누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한 거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튕긴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튕길지 밀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어제 314를 찍으면서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거죠. 자, 주봉은 다시 상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상단선 위로 올라왔고, 주봉의 상단선 그 위에 있는 게 한 322.94 정도 됩니다. 320.94.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기면 이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예? 오늘 고가를 넘기면 이 정도까지 간다고 보고, 반대로 이제 오늘 고가를 못 넘기면 다시 이제 내려 꽂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가를 낮추고 그냥 나가자 빠질 거냐, 아니면 고가를 뚫고 322.94까지 한번 입지를 해볼 거냐, 그건 이제 내일 가봐야 합니다. 네. 자, 일봉은 뭐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고, 근데 그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이 318대 319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공간이 있어요. 내려갈 공간이 있고, 주봉도 하단선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사라진 거예요. 예? 제 기준에서는 매수 이유는 사라졌다. 네, 매수 이유는 사라진 거다. 근데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말지는 내일 시가를 봐야 됩니다. 내일 시가를 좀 봐야 된다. 어쨌든 요런 모양새예요. 지금 뭔가 걸려있는 게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30분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 골드 난 거 있나? 여기 골드 났네요. 여기 골드 났어요. 골드 났습니다. 30분 봉은 골드가 났고, 그 다음에 1시간 봉은 아직 안 났고, 30분 봉만 오류가 나오면 되는 거네요. 30분 봉만 오류가 나오면 되는 거겠어요. 나머지 봉은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예, 특이사항이 없네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예. 30분 봉 골드 난 거 이거 어떻게 할지, 예? 개파락해서 다시 데드 낼지, 예? 개파락 나오면 데드 다시 나거든요. 근데 이제 개파락 해가지고 데드 나고 아래쪽으로 뺄지, 아니면 갭상승 해가지고 여기 322.94 위로 한번 터치할지는 내일 아침 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호는 하나 뜨긴 떴어요.
코스피 지수에서 여기 여기 예쁘게 찍었죠. 요거 찍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갔기 때문에 2377.76을 찍었기 때문에 그 전분기 저가도 깨졌고 월봉의 선행스팬2까지 다 도달한 상태라 이게 지금 종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저가 기준이거든요. 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찍었기 때문에 뭐 반등하든 누르든 마음대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공황 상태예요. 공황 상태라고. 왜냐면 목표가까지 갔어. 목표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8월 달부터 계속 여기까지 본 거잖아요. 8월 달부터 여기까지 이제 고려하고 거의 8, 9, 10, 11, 12, 9, 10, 11, 12 거의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걸 추적하면서 사실 온갖 스트레스 다 같이 겪은 거잖아요. 여기를 다시 온다라는 걸 지금 고려를 하고 계속 추적하면서 뭐 반등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4개월을 지내왔는데 딱 지금 14거래일 남긴 시점에서 찍어버렸어요. 딱 찍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목표가 없어지니까 어딘가를 가야 된다, 어딘가를 갈 것이다 라는 목표점이 지금 사라진 상태라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것에 따라 돈의 흐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머리가 멍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는 왔다. 이제 모르겠다. 이제는 돈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뭔가 말을 자주 바꾸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의 흐름이 바뀌면 제 생각도 따라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 없어졌어요. 올해 말까지는 목표는 없다. 이게 지금 287로 내려가는 흐름일 건지 아니면 반등해가지고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만들고 마무리를 하려는 건지는 이제 하루하루 이제 추적하면서 하루하루 계산해 보면서 의견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받고 여기서 이제 이 언급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자 지금 이주봉 데드나는 게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주봉이 올해 내에 데드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은 이번 주에 321.15 아래에서 끝나는 거예요. 321.15 아래에서 끝내는 거고, 그 방법이 싫으면 월말에 33.08 아래에서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321.15 아래에서 끝나든가, 이번 주에 그 수치 아래에서 못 끝나면 월말에 333.08 아래에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봉이 걸려있는 게 2주봉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3주봉도 걸려있고 6주봉도 걸려있고 다 신호들이 뜬 상태라서 어쨌든 연말까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314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종가가 314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2377.76보다는 낮을 거다. 이게 올해 종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종가가 2377.76보다는 낮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의 구조를 보면 다 그 정도 가격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 내년 초에 올라가려면 올해 그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내년에 오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종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77.76 이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예?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주에 저가를 깼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주봉이 저가를 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이 저가를 깼잖아요. 예? 주봉이 저가를 깨서 주봉이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예, 이렇게 횡보를 했다고요. 근데 앞으로 2주 동안 1구간이에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예, 둘 다 1이에요. 둘 다 1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번 주 빼고 나머지 2주간 저가를 올리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그렸으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상승이에요. 그러면 연말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예, 고가로 가는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끝나잖아요. 예?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저가 깨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왜? 저가가 횡보했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거라서. 이제 이해되셨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봉이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얻어맞고 내려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다음 주에 올라가다 음봉으로 맞고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을 그리면 5월 말에 이렇게 해서 저가를 깨는 요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단선을 그리면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식의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라가려면 요렇게 저가를 지키는 저가를 지키는 봉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최저점을 깨고 싶으면 저가를 깨는 봉이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예? 저가를 깨는 봉이 하나만 나오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일봉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13거래일이 남았을 거예요. 13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예? 13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이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오늘이 여기잖아요. 오늘. 그러면 하나, 둘, 셋, 요게 이번 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다음 주. 예?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하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막판에 내리려면 여기에 1구간이 들어가야 돼. 그죠? 여기 1구간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 투자 심리도가 내리면서 바닥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승이 들어와야죠. 예, 여기 몇 개라도 한 두어 개라도 들어와 있어야 막판에 저걸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찍어 누르죠.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그 연말 매트릭스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쯤은 상승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연말에 내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상승할 수도 있어요. 내일도 상승할 수 있다고. 예. 자, 여기가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요일에 종가가 낮으면 되는 거죠. 얼마? 321.15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죠?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봉이 끝날 때 321.15보다 낮으면 되니까. 그럼 이 안에서 수목 이틀 동안에 뭐 어떻게 움직이든 네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금요일에 321.15 아래로만 끝나죠. 자, 다음 주에 시작했을 때 이번 주 고가를 넘어도 돼.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금요일날 종가를 그릴 때는 최대한 아래쪽으로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 됐을 때 아래쪽으로 나가자빠지면 봉이 완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상승할 수 있고 모레도 상승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적게 최대한 적게 상승해주고 매트릭스만 일구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내린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일구간이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이에요. 네? 연말에 하락하려면 지금보다 일구간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그 일구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올랐고 내일 내리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내렸다가 목요일날 올랐다가 금요일날 내릴 건지 아니면 내일 올랐다가 수요일날 내렸다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올렸다가 목요일날 내렸다가 금요일날 내릴 건지 뭐 방법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필요한 거는 금요일 종가가 321.15보다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여기 다 연구관이잖아요, 솔직히. 연구관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일구간을 몇 개라도 좀 채워놓은 다음에 하락해야 하락시키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 보시면 뭐 위도 뚫려있고 아래도 뚫려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뭐 오른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있어요. 내린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흘러가는 대로.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막 미친듯이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나보다 이러는 거고, 내일도 되는데 외국인이 막 선물 때려맞고 개인이 현물 팔고 있고 기관이 현물 사고 있으면 안 빠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소한 자금의 흐름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연말에 하락하려면, 연말에 하락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일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틀 중에 하루라도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가를 하락시키지 못한다면, 종가를 상승시킬 생각이 없다면 저가랑 고가만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승시키고 종가만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봤을 때는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고, 만기일이니까 목요일이 지나면 현물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현물은 하방이에요. 현물은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하방이라고. 상방 아니라고요. 현물은 계속 하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강하게 누르지는 못하겠죠. 내일 선물을 막 집어던진다.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겠지만, 오늘처럼 선물 매수하면서 막 미친 듯이 방어하면
뭐 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인의 현물은 아직 하방에 유리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선물만 상방으로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기까지는 하락에 대해서 선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다소 보수적,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큰 흐름에서는 하방 쪽으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봉의 형태를 보여드렸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고려한 건 선물이 올릴 거고 현물은 팔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려면 외국인의 자금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국인의 자금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시황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현물을 7천억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5천억 사고 다른 주식들을 2천억 매수해가지고 마감을 하면 제가 입을 싹 씻고 이거 연말에 잘못하면 아래 꼴이 잔뜩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말도 살짝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시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제가 고집 부리고 다른 사람들 뭐 상방 얘기할 때도 계속 그냥 혼자 꿍꿍 앓면서 하방 이야기만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13일 동안은 이게 연봉이 아래 꼬리를 달지 아래 꼬리를 안 달고 완전히 음봉으로 죽을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 속마음은 올해 종가는 2377.76보다 낫다예요. 이게 제 속마음이라고요. 제 마음 속에 있는 연말 종가는 코스피 200 지수로 311보다 낮아요. 311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돈이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부분과 목표가에 이미 다 도달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점과 일봉의 매트릭스 구조가 상대적으로 0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봉이 몇 개는 나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파동이 위아래로 막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아래쪽이 맞다라고 떠들어대는 게 투자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약간 피해자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시황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봉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는 330.35만 안 넘으면 된다 그랬죠? 330.35만 안 넘으면 돼요, 종가로. 그러니까 지금 320이에요. 겁나게 올랐지만 320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오른 거라 사실은 330.35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몇 포가 더 오른다고 해도 구조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하락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지금보다는 낮은 위치로 내려와야 하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는 빠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하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렇게 움직이려면 외국인이 현물을 좀 많이 팔아야겠죠. 지금처럼 덜 팔거나 어제처럼 매수하면 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외국인의 현물 매도에 의지해서 증시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갑자기 변심해서 현물을 매수한다든가 찌질하게 조금 매도를 하게 되면 증시가 반등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장관이 기관장들 모아놓고 정보를 다 줬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에게는 없는 아주 특급 정보들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건 좀 시장의 섭리상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계엄한다고 국무위원도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다 얘기해놓고 그죠?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국민의 뒤통수를 친다. 대한민국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뒤통수를 칠 계획을 짰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뭐 곳보스는 사실 빠져도 할 말 없죠. 빠져도 할 말 없습니다. 빠져도 할 말이 없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지금 월봉으로 보면 비싸. 월봉으로 보면 비쌉니다. 보이시죠? 2,490원. 자, 이주봉으로 볼까요? 이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가야 돼요. $2,600원.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말 다 했어요. 충분히 과해요. 충분히 과하기 때문에 이건 보유의 관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데 신규의 관점에서는 뜯어 말려야 돼요. 어제도 얘기하잖아요. 뜯어 말린다고. 여기서 굿보스를 산다! 그럼 나는 뜯어 말릴 거다. 라고 하는 게 가격적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메리트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시간이 흘러서 공간이 더 만들어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2,600원 위로는 이주봉도 메리트가 없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2,490원 위는 메리트가 없어요. 사야 될 메리트가 없다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굿보스가 상승하려면 계속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어디서 악재 빵빵 터지고 외국인 현물 막 팔고 미국 증시도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무시하고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신나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수가 지금처럼 외부적인 영향은 1도 없고 이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고려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어제처럼 뭐 신나게 만약에 굿보스가 올랐어. 그럼 굿보스 오른 거 보고 이야 드디어 이제 악재가 떴고 이제 신나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주말에 계엄이 뜨거나 그죠? 그러니까 12월 3일날 계엄이 떴어. 그리고 주말에 탄핵 투표를 했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차트에는 사실 없어요. 그게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어쨌든 뭐 계엄이든 탄핵 투표든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밖으로 새나가서 어쨌든 이제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계획 안으로 이게 들어오면 그걸 다
반영해서 차트를 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서 봤을 때도 어쨌든 고버스는 2,600원이는 지금 당장은 버거운 거고, 예, 2,600원 위로 올라가려면 진짜 골 때리는 뭔가가 또 터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어가 가지고 귀순을 한다든가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귀순을 하면, 예,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 정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일단 정상적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고했을 때 과도하면 과도하게 바라보고, 예, 과도하지 않으면 과도하지 않게 바라보는 거죠. 예, 근데 이미 과도한 상태가 됐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예, 거기다가 배팅하는 걸 이 방송을 보는 사람한테, 그런 분들에게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설사 여기서 급등을 했어. 고버스가 급등을 했다 해도 저는 제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매수를 권장할 수 없는 거죠. 확률상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들은 양쪽 다 발생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제안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싸움은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예?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할 생각이 없고 기관은 어떻게든 막아볼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아직 싸움이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아직도 하나도 안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내린 거는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 기관도 매수로 나서기 힘들다고요. 예? 기관도 매수로 나서기 힘들어요.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방어 못해요. 자기네들도 이제 내던지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 방어 없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예, 고버스 시세가 나는, 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하루하루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주봉은 거래량이 37.86%니까 한 2%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 반나절에 10%, 그럼 1시간에 3.3% 정도 되는 거예요. 1시간에 3.3%인데 2% 정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한 40분? 예? 40분 정도? 네, 그 정도 시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결정하기에는, 예, 다소 부족한 거고, 월봉도 딱 평균치예요. 월봉도 딱 평균치라 지금은 무리수는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월봉도 주봉도 아직 무리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봉도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올라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내려 꽂아야 하락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 오늘이 화, 수, 목, 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리면 딱 좋아요. 응?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락이 온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게 좋고, 이번 주 종가는 하여튼 321.15보다만 낮으면 저는 만족할 겁니다. 321.15보다 낮으면 만족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락이 오면 모양새가 딱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지금 외국인 선물을 잔뜩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남은 13일 동안은 뭐라 그러지?
저의 지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딱 정확하게 갖고 있고 그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시황에 대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남은 13일 동안 제가 일일비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